자, 안녕하십니까. 자, 기계공작법 이번 시간에는 1장 주조에서 주조용 금속의 용해하고 특수 주조와 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해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조용 용해로의 종류를 보면 자,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큐폴라, 그 다음에 도가니로, 그 다음에 전기로, 반사로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용해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로 주물에 많이 사용하던 용해로가 큐폴라입니다. 자, 큐폴라는 우리가 형식에 따라서는 냉풍식과 열풍식이 있는데 자, 주로 열원은 코크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큐폴라는 주로 어디에다 쓰냐면 일반 주철을 녹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용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폴라는 용해량을 나타낼 때 우리가 시간당 몇 톤의 양을 녹일 수 있느냐로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1에서 20톤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1에서 20톤 정도의 우리가 용량을 용해할 수 있는 이러한 용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가니로는 우리가 자연 송풍식과 그 다음에 강제 송풍식이 있는데 도가니로는 열원을 코크스 또는 중유, 그 다음에 가스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로는 우리가 큐폴라에 비해서 좀 더 고급 재료를 녹이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큐플라보다는 더 작은 양을 녹일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 도가니로는 주로 이제 동합금이나 경합금, 기타 비철 금속을 우리가 용해할 때 쓰는 방식이다. 쓰는 용해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용해로 중에서 도가니로는 용해 양이 300kg 이하인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로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크식과 유도로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크식은 다시 직접 아크식과 간접 아크식으로 나누는데 직접 아크식은 우리가 전력을 저전압 고전류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주강이나 특수주철을 용해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양은 자 1톤에서 200톤까지 우리가 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아크식은 우리가 전력으로 저전압 고전류를 사용하는데 주로 동합금이나 특수강, 그 다음에 특수주철을 용해할 때 사용되는 용해로입니다. 그래서 용해하는 양은 1에서 10톤 정도의 우리가 비교적 직접 아크식보다는 이제 작은 양의 우리가 재질을 용해할 때, 금속을 용해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로에는 우리가 고주파와 저주파가 있는데 우리가 고주파는 주파수가 1000에서 1000Hz까지 만 헤르츠까지의 우리가 전력을 사용을 하고 주로 이제 특수강을 우리가 용해할 때 주로 씁니다. 자, 용해 양은 자 20kg에서 많게는 10톤까지 만 킬로그램까지 우리가 용해를 할 수가 있고 저주파 유도로는 전력을 우리가 주파수 50에서 60Hz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동합금이나 경합금 그리고 주철을 용해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용해 양은 200kg에서 10,000kg 정도까지를 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사로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연료는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고 다량의 동합금이나 경합금, 그 다음에 주철을 용해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용해할 수 있는 우리가 용해 양은 500kg에서 약 50톤, 그러니까 5만 kg까지 이렇게 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용해로를 선택할 때는 금속의 종류나 용해량, 요구되는 품질이나 연료의 원료의 조건 등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용해로를 선택을 하는데, 자, 큐플라는 우리가 주철의 용해에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우리가 용해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큐폴라인데, 큐폴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용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큐폴라는 주철의 용해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용해로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강판으로 만든 원통 내부에, 그러니까 강판으로 되어 있는 원통 내부에 내화 벽돌로 우리가 이제 안에 내화 벽돌을 쌓고 다시 내화 점토를 바른 직립형 용해로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용해량은 1시간당 용해할 수 있는 샘물의 양으로서 우리가 용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톤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몇 톤을 용해할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용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큐플라의 특징은 용해용 재료와 코크스를 우리가 직접 같이 이렇게 놓고 용해를 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시간 연속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위에 보시면 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노예 구조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철의 용해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큐플라의 단점은 뭐냐? 자, 우리가 용해로에다가 코크스하고 원료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용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고, 자, 수정과 재질 변경 등 운전에 세밀한 조절이 요구될 때는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고, 우리가 세밀한 조절에 대한 숙련도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큐플라는 주철 용해에 적합한 용해로지만, 자, 주철 위에의 금속이나 합금의 용해에는 알맞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큐플라는 주철을 용해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가니로입니다. 도가니로는 주로 비철금속의 용해에 사용되는 노로서 노 안에 설치된 도가니 안에서 금속을 용해시킨다. 자, 구조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비철금속을 이렇게 넣고 가열해서 녹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가니로의 특징은 용해되는 금속이 연료 가스와 직접 닿는 게 적어 샘물이 산화되거나 불순물이 섞이는 일이 적다. 아까 우리가 큐플라는 우리가 원료하고 주철을 재료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용해를 하는데, 도가니로는 우리가 이러한 도가니가 있고 그 밖에서 열을 가하고 이제 도가니 안에 우리가 녹이고자 하는 금속을 이렇게 넣어서 가열해서 녹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닿는 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샘물이 산화되거나 불순물이 섞이는 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종류의 금속을 용해할 때에도 도가니만 바꾸어 주면 되기 때문에 소량 용해 등의 이용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루미늄을 녹이다가 다른 금속, 마그네슘을 녹이고 싶으면 이 도가니만 교체해서 우리가 원료 재료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섞이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가니만 바꾸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량 용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는 간단하나 외부로부터의 간접적인 열을 이용하므로 열 효율이 떨어진다. 자,
아까 큐플라는 직접 안에서 같이 열을 원료와 재료를 같이 이렇게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았는데, 도가니는 밖에서 이렇게 열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도가니의 강도가 한정되어 양이 많거나 융점이 높은 재료의 용해에는 알맞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도가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가니 안에다가 우리가 원료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량을 우리가 용해할 때 주로 쓰고, 도가니만 바꾸면 다른 원료 재료를 또 녹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밖에서 이렇게 열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료율이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융점이 높은 재료의 용해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로입니다. 자, 전기로는 전류의 열 작용에 의하여 금속을 용해하는 노이다. 그래서 노벽을 고온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자, 용해 금속에 불순물이 혼합되는 일이 적어 특수광의 용해에 주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전기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기로는 센 물의 온도를 저온에서 고온까지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을 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센 물의 온도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작은 용량의 노에서부터 큰 용량의 노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의 크기를 바꾸면 우리가 작은 용량에서 큰 용량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조용 금속의 용해의 손실이 매우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로 이렇게 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 용해할 때 금속의 손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센 물의 성분 조절이 쉽고 인건비가 절약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는 우리가 아까 아크식하고 유도로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아크식과 유도로식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조용 금속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주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금속 재료는 우리가 주철하고 비철 재료가 있는데, 주철은 우리가 다시 보통 주철, 그 다음에 강인 주철, 합금 주철, 가단 주철, 구상 흑연 주철, 그 다음에 칠드 주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아닌 비철금속 재료 중에서는 우리가 동합금, 자, 동합금에는 자, 구리합금을 얘기하는 거죠. 구리에다가 어떠한 금속을 섞었냐에 따라서 황동, 청동, 그다음에 알루미늄 첨동 이런 것들이 있고, 경합금에는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그다음에 기타 주조용 합금에는 아연 합금, 니켈 합금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주조용 금속 재료. 자, 먼저 주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철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철,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해주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통 주철, 고급 주철, 그 다음에 합금 주철, 그 다음에 가단 주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해주철은 주철 중에 탄소의 일부가 유리되어 흑연화되어 있는 주철을 우리가 해주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주철은 보통 주철의 인장 강도는 약 10에서 20kg 포스 퍼 밀리미터의 자승인데 반하여, 고급 주철은 인장 강도가 30에서 40kg 포스 퍼 밀리미터의 자승 정도.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보통 주철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높은 이러한 강도를 갖는 주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법은 기지의 조직을 개선하는 방법과 흑연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상흑연 주철은 보통 주철 중에 편상흑연을 구상화한 조직을 갖는 주철로서 기지의 종류에 따라서 퍼라이트와 페라이트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합금주철입니다. 자, 탄소, C, Si, 규소, 망간, 그 다음에 인, 황 외에 니켈이나 크롬, 구리, 몰리브덴, 알루미늄, 텅스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바나듐 등을 첨가하든가 아니면 규소, 망간, 인을 증가시켜 강도나 내열성, 그 다음에 내부식성, 내마모성 등을 개선한 주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단주철입니다. 가단주철은 백선철을 열처리해서 가단성을 부여한 것이며 파단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백심 가단주철과 흑심 가단주철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주철용 노에는 우리가 아크식 전기로 또는 유도 전기로 등을 사용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플라를 우리가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큐플라는 조업이 비교적 쉽고 연속 출탕이 가능하며 센 물에 탄소량이 비교적 안정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철의 용해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해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큐플라용 코크스의 성질은 일반 연료 코크스와는 달리 강도, 해분, 고정 탄소량, 그 다음에 발열량 및 입도 등에 따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도 및 발열량이 크고 황 성분이 적은 것일수록 좋고 고정 탄소는 85에서 90%, 그 다음에 발열량은 7000에서 8500 칼로리 정도, 킬로그램당 7000에서 850, 8500 칼로리 정도의 우리가 열량을 가진 코크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큐플라에 사용되는 용제는 주로 우리가 석회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슬러그의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형석을 우리가 첨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물용 원료로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서 선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철을 다른 말로는 주물용 선이라고 합니다. 자, 선철은 강이나 주철을 용해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며 고로선, 그 다음에 전기로선, 재생선 또는 주물용선, 제강용선 등의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철용 선철을 KS 규격에서 1종 해주철, 그 다음에 2종 가단주철, 그 다음에 3종 구상용 주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주조용 금속 재료 중에 주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주강하고 합금 주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주강, 그러니까 일종의 탄소강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0.1에서 0.6%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 규소가 0.2에서 0.7% 정도, 그 다음에 망간이 0.5에서 1% 정도, 그 다음에 인이 0.05% 이하이고 황이 0.06% 이하인 우리가 강을 우리가 주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강을 이용한 우리가 주조물은 주로 우리가 엔진의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햄머 등 주철로는 부적당하며 인성이 큰 주강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철은 주로 우리가 단단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그 선반이나 이런 거에 밑에 내진성이 좋은 어떤 그 밑에 그 받침이나 이런 거 프레임에 주로 쓰이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주강은 우리가 치성이 주철에 비해서 치성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아도 덜 깨지는 인성이 필요한 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부품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주철 말고 주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프레임이라든가 해머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격에 강한 성질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성이 큰 주강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강은 인장 강도가 35에서 60kg 포스 퍼 밀리미터의 자승. 아까 우리가 이제 주철은 아까 10에서 20 또는 이제 고급 주철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40이었기 때문에 자, 인장 강도 면에서도 주강이 주철에 비해서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깨지지 않고 질긴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주강품은 우리가 연신율,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도 연율도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잘 늘어나면서 잘 깨지지 않는 충격에 강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이 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잘 깨지는 성질, 치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철처럼 탄소 함유량이 우리가 강의 종류에서 보시면 탄소 함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이제 어, 연성이라 그래서 잘 늘어나고 인성 있는 질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 함유량이 크면 클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단단한 성질, 경한 성질은 올라가지만 대신 치성이라 그래서 잘 깨지는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강은 여기에 보시면 인장 강도는 35에서 60 정도고 그 다음에 연율은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금 주강인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특수 주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간이나 크롬이나 몰리브덴 등을 첨가해서 강도, 인성, 그다음에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을 우리가 개선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망간이나 크롬이나 몰리브덴은 주로 이제 크롬은 우리가 내식성이나 내마모성 이런 걸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몰리브덴은 우리가 고온에서 잘 견디는 내열성 뭐 이런 것들을 올려줍니다. 망간은 강도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강에다가 이러한 각각의 원소들 그러니까 필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걸 우리가 합금 주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합금입니다. 자, 동합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리를 이용한 카파 얼로이에서 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가 황동과 청동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황동은 구리에 우리가 아연을 섞어서 우리가 만든 합금을 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조성과 가공성이 좋고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크고 값이 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자, 이러한 황동은 우리가 주로 쓰는 비율이 7,4 황동과 6,4 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의 함량에 따라서 구리와 아연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7,4 황동과 6,4 황동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6,4 황동은 주로 주조와 단조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이 있는데 청동은 구리에 우리가 주석을 섞은 것을 우리가 청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석은 강도, 경도,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아연보다 더 크다. 그래서 구리 95%에 주석 5%인 청동을 우리가 동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전을 얘기하는 거죠. 동전. 그 다음에 구리 96%에 주석 4%를 섞어가지고 주로 우리가 동상 그 여러분들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있는 동상 있죠.
그런 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주석이 12에서 16%, 그 다음에 잔여 구리인 청동을 우리가 베어링 메탈이라고 베어링 메탈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특수 주조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하겠습니다.